세계 경제 계기판, 혹시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나요? 최근 이 거대한 경제 계기판 곳곳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빨간 경고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깜빡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또 다른 금융 위기의 초입에 서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상상해보세요. 2008년 9월 15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리먼 브러더스 파산 당일 아침입니다. 당시 리먼 브러더스 소속 트레이더였던 바비 시걸은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자판기로 달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남은 잔액을 싹 다 초콜릿으로 바꿨죠.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때 개인이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 그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일화입니다. 거시경제의 붕괴는 결국 이렇게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산산조각 내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다시 이 초콜릿 카드를 걱정해야 할 시기를 맞이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2008년의 악몽부터 시작해서 현재 조용히 몸집을 키우고 있는 3호 신용, 역사적인 수준의 에너지 위협, 그리고 최근의 AI 투자 광풍까지, 마지막으로는 과연 우리가 이런 위기들을 견뎌낼 맷집이 있는지, 우리의 방어력까지 쭉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08년의 유령, 그 파티의 음악이 멈췄을 때로 돌아가 보죠. 보통 경제 위기를 이야기할 때 항상 2008년을 기준점으로 소환하잖아요. 그 엄청난 재앙이 어느 날 벼락처럼 뚝 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2007년부터 이미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작은 경고음들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기 시작했고, 베어스턴스 같은 대형 기관들의 펀드가 멈춰 섰죠. 극도로 불안해진 은행들은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됐고요. 돈의 핏줄이 꽉 막히면서 거대한 신용경색이 일어난 겁니다. 아주 고립된 것처럼 보이던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 세계를 강타한 거죠. 이 흐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시계를 2026년 지금으로 돌려서 우리의 계기판에서 깜빡이는 첫 번째 경고등, 3호 신용의 슬로우런을 살펴보겠습니다. 3호 신용, 혹시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깐깐한 은행 대신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다이렉트로 돈을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2008년 이후에 전통적인 은행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꽉 조여지면서 그 빈자리를 꿰차고 들어와 완전히 새로운 금융의 공간을 만들어낸 아주 거대한 녀석이죠. 여기서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건 바로 규모입니다. 무려 2조 5천억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6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거의 존재감조차 없던 시장이 이제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핏줄과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깊게 얽혀버린 거대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규모가 왜 불안감을 조성할까요? 영국 중앙은행의 사라 브리든 부총재가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기업에 빌려주는 그 돈 자체도 사실 빚을 내서 조달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빚 위에 빚을 쌓고 그 위에 또 빚을 얻는 아슬아슬한 젠가 게임 같은 거죠. 게다가 이 구조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당국자들 눈에는 이 층층이 쌓인 불투명한 구조가 2008년의 붕괴 직전 모습과 너무 닮아 보인다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과연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2008년의 재림을 벌벌 떨며 패닉 버튼을 누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쪽의 주장만 들으면 안 되겠죠.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 같은 거물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3호 신용시장이 위협적이라는 주장에 딱 선을 긋습니다. 지금 몇몇 펀드에서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소위 슬로우 런 현상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2008년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란 얘기죠. 오늘날의 금융기관들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튼튼한 방호막을 두르고 있다는 게 이 낙관론의 핵심 논리입니다. 어느 쪽의 예측이 맞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양측의 시각 차이가 정말 팽팽하죠. 이어서 두 번째 경고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역사적인 에너지 위협입니다.
이번엔 시야를 훅 넓혀서 지정학적 긴장이 감도는 에너지 섹터를 한번 보죠. 70년대에 두 차례나 전 세계를 뒤흔든 오일 쇼크가 있었고 최근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도 겪었잖아요.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진단은 정말 등골이 서늘합니다. 현재 전 세계 원유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상황이 과거 우리가 겪었던 그 굵직한 위기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역사적 위협이라는 겁니다. 유가 그래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딜레마가 딱 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유가가 $50에서 $147까지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기폭제 역할을 제대로 했죠. 지금 유가는 어떤가요? 이미 $100 선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이런 지정학적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데도 시장은 연일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시장이 이 거대한 에너지 리스크를 너무 쿨하게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바로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고등, AI 투자 광풍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주제죠. 하지만 이 차트를 보면 쏠림 현상이 좀 무서울 정도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주가지수, 그 전체 파이의 무려 37%를 단 7개의 빅테크 기업들이 씹어먹고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붙는 연금이나 펀드 자금들이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수의 기업들에 엄청나게 몰려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이 7개 기업 중 몇 것이 크게 흔들리면 전 국민의 노후 자금까지 도미노처럼 와르륵 무너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위험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이 무려 80%나 증발했어요. 막대한 돈이 공중분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죠. 그런데 현재 AI판에 몰려든 돈이 무려 $2조. 누군가는 이걸 두고 새로운 혁명이라 부르지만 빌 게이츠 같은 인사들은 이 상황을 광풍 또는 거품이라 부르면서 바짝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2조 거대한 풍선이 진짜 버블로 판명나서 뻥 터지게 된다면 와, 그 후폭풍은 정말 상상하기로 싫네요. 자, 그럼 마지막 장입니다.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의 소화기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죠. 앞서 살펴본 비질비질 낳는 사모신용, 짓눌린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과열된 AI 시장. 이 세 개의 경고등이 동시에 빨간불을 켠다면 각국 정부는 이 불길을 잡아낼 능력이 있을까요? 팩트만 놓고 비교하면 2008년보다 훨씬 암울합니다. 2008년만 해도 영국 같은 주요국들의 부채가 GDP의 절반도 안 됐어요. 돈을 풀 여력이 빵빵했고 G20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넘겼죠. 그런데 2026년 지금은 어떤가요? 위기 때마다 빚을 내서 돌려막다 보니 부채는 이미 100% 턱 밑까지 차올랐고 다들 내 코가 석절하며 무역전쟁의 고립주의 노선을 타고 있습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서로 손잡고 으쌰으쌰 하기엔 정치적 환경이 너무 험악해졌다는 뜻입니다. 유명 경제학자 모하메드 엘 에리안이 이 뼈아픈 현실을 두고 아주 찰떡 같은 비유를 남겼는데요. 지금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마치 물이 다 떨어진 소방대원 같다는 겁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불이 날 때마다 빚을 내서 물을 다 끌어다 써버렸으니 막상 초거대 화재가 났을 때 뿌릴 물이 바닥나버렸다는 거죠.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현재 전 세계가 정책적으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경고하면서 이 우려에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잿빛 전망뿐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주 확실하고 다행스러운 팩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척추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자체는 2008년의 뼈아픈 교훈 덕분에 압도적으로 튼튼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무리한 대출보다는 현금이라는 총알을 아주 단단하게 쟁여두고 있죠. 적어도 위기가 닥쳤을 때 은행 전산망이 멈추고 내 예금을 못 찾는 그런 최악의 참사만큼은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거시경제 이야기는 접어두고 우리의 현실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바비시걸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시스템에 금이 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품을 마지막으로 쥐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을 거다. 요즘 금융상품들 진짜 복잡하잖아요. 전문가들조차 그 안에 뭐가 어떻게 꼬여 있는지 다 알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어디선가 파열음이 나고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을 때 그 폭탄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선 절대 안 된다는 아주 서늘한 충고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명확하고도 씁쓸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거대한 파츠의 음악이 갑자기 멈춰섰을 때 그 거센 충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건 늘 경제적으로 제일 취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경제 계기판에 깜빡이는 경고등을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던지는 이 묵직한 시그널들,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